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서영입니다. 아우디의 A6 풀체인지 차량이 또 출시가 돼서 발빠르게 현장으로 나왔습니다. 아우디에서는 전 세계에 800만 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링카이죠.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게 많이 들은 모델명이실 것 같아요. A6. 또 이 독일 3사의 벤츠 E클래스라던가 BMW 5 시리즈, 5 시리즈와 같이 비교가 되는 차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아우디 A6 풀체인지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자, 프리미엄 중형 세단 아우디 A6 풀체인지 모델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크기가요, 커졌습니다. 말씀드렸던 이 독 3사 경쟁 모델과 대비했을 때도 전폭이 가장 길고요. 또 전장도 가장 긴 수준입니다. 전고는 이 BMW 5 시리즈보다는 낮고요. 하지만 벤츠의 E클래스와는 동일한 또 그런 전고를 갖고 있어요. 휠베이스 부분은 가장 짧은 그런 편에 속합니다. 어쨌든 전체적인 이 사이즈, 바디 사이즈는 그 독 3사 대비해서도 가장 큰 느낌을 안겨주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 차체를 싹 둘러봤을 때 많이 안 변한 것 같기도 했는데 막상 하나하나 보니까 변한 게 너무 많아서 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. 특히나 이번 A6 풀체인지의 핵심은 내외관 디자인의 변화입니다. 파워트레인은 사실상 똑같거든요. 그런데 이 내외관의 디자인이 아주 많이 혁신적으로 디테일 부분까지 변화가 되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전면부 보시면 저는 항상 이 아우디의 헤드램프 부분이 이렇게 직선형으로 윗부분이 나와 있고 그게 차체의 보닛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 단면이 보닛의 끝부분과 헤드램프 부분 위쪽이 쭉 연결이 돼서 다시 직선형으로 쭉 이렇게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. 이건 5 시리즈나 E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. 이 독 3사 모델 중에서 이렇게 보닛의 끝부분과 헤드램프의 위쪽 부분이 직선형으로 쭉 아주 단정한 실루엣으로 나와 있는 모델은 사실상 A6 뿐입니다. 깔끔한 인상을 주죠. 특히 보닛 쪽을 가로지르는 이 주름들도 두 개의 주름이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. 많은 선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차가 좀 넓어 보이면서도 확실하게 또 디테일을 살려놓은 부분이 눈에 띄죠. 특히나 전 세대 대비했을 때는 이 가운데 그릴이 커졌습니다. 요새 나오는 신차들은 이 앞에 그릴이 다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. 이 친구 역시도 이전 세대에 대비했을 때 가로로도 많이 확장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좌우의 헤드램프 부분도 변경이 됐는데요. 과거 전 세대에 대비했을 때 더 안쪽에 그래픽 부분이 또 디테일하게 변화했다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. 사실 이 아우디의 별명 중에 하나가 조명회사입니다. 저도 처음에는 아우디가 웬 조명회사야 했는데 아우디 조명이라는 조명회사 상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우디를 조명회사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또 이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LED의 기술력 부분이 있죠. 이건 아마 독일 3사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진보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향지시 등을 한번 켜볼게요. 그래서 한번 조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살펴보시죠. 딱 보기에도 아주 선명한 헤드램프 조명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아우디의 변화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부분이 바로 이 측면이었는데요. 측면의 이 인상을 결정짓는 캐릭터 라인들을 살펴보면 이전 세대랑 완전히 다른 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그 선의 구조와 모양 자체가 변화를 했습니다. 일단 이전 세대에서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라인은 이렇게 앞부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강한 주름이 일렬로 이렇게 쭉 늘어진 형태였거든요. 그런데 그 선이 없어졌더라고요. 대신에 이 윈도우 라인과 아주 바투 붙어서 선이 앞에서부터 보닛 옆쪽에서 이어지고요. 그게 일렬로 쭉 뻗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 세대보다 일렬의 그 강렬한 주름이 완전히 위쪽으로 올라왔고 예전에 그 일렬 선이 있었던 자리에는요. 앞에서부터 한 번 더 주름이 들어와서 끊겨요. 끝까지 오지 않고 끊기죠. 그리고 뒤에서 다시 또 헤드램프 위쪽 부분부터 쭉 앞으로 나오는데 역시 또 끊깁니다. 선이 이어지지 않고 끊겨있기 때문에 뭔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죠.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아래에 또 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. 그 선이 앞에 프론트 핸더 쪽부터 시작을 해서 도어부의 이 핸들에 바로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가로지르죠.
그리고 뒤로 내려오는데 이건 또 핸들 밑으로 내려옵니다. 그러니까 이 선의 모양새가 예상이 가능하기 어려운 그런 재미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형상으로 드러나 있어요. 아래쪽에도 역시나 선이 한 번 더 쭉 들어가고 심지어 그 밑에 하나의 선이 또 강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깨알같이 이 마지막 부분까지도요. 앞뒤로 이렇게 선이 드러나 있죠. 그러니까 이 선이 지금 보시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러니까 거의 6번의 이 선의 강렬한 터치들을 측면부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. 이게 A6가 이전에 좀 더 단정한 선으로 줄을 잃었다면 이번엔 확실히 스포티하고 또 역동적인 그런 입체감 있는 라인이 드러난 것이 보입니다. 이게 사실 자칫하면 되게 과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과함을 잘 절제해서 표현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A6 이 선 캐릭터 라인을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차량의 많은 디자인을 공학적으로 생각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디테일을 많이 살려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윈도우 라인의 형태는 거의 이전과 동일한데요. C필러 뒷부분에 쿼터글라스 쪽에서 보시면 특히 눈에 들어오는데 크롬 라인, 크롬 장식이 덧대어져 있어요. 근데 이게 두께가 이전보다 좀 더 두꺼워졌습니다. 그래서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측면에서 더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좀 더 화려한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. 아래쪽에 이 선들의 역동성과 좀 화려하고 스포티한 느낌의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차가 좀 더 젊어진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이 휠은요 지금 18인치의 휠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휠 안쪽에 개인적으로는 이 스포크는 조금 아쉽습니다. 이 스포크가 유럽에 출시되거나 사전에 우리가 뭐 홍보 자료 같은 거를 통해서 봤었던 그 스포크는 조금 더 화려하고 아주 정교한 느낌이었는데 이건 어떤 소재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아쉬운 느낌? 네, 이 고급스러운 이 차체의 이 절제미와 화려함과 그런 것들의 묘한 조화와 이 휠은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 이 모델에는 18인치가 적용되어 있는데요. 추후 다른 트림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아마 19인치, 20인치까지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제가 이제 측면부가 참 재밌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후면부도 사실은 아주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. 일단 이 아우디 엠블럼 밑 헤드램프를 파고들어서 크롬 장식이 들어갔는데요. 좌측 끝에서부터 우측 끝에까지 일렬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. 전 세대에 없었던 부분이고 변화된 부분이에요. 특히나 이 독일 3사와 비교했을 때도 헤드램프 막 중간에 파고드는 크롬 장식 이건 없었거든요. 아우디에서 굉장히 갑자기 행사장의 조명이 좀 꺼졌지만 혁신적인 그런 부분들로 디자인에 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요. 밑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변화를 했죠. 특히나 테일램프에도 LED가 들어오는 부분이 다이너믹 턴 시그널이라고 해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차례로 점등이 되는 방식이에요. 헤드램프엔 없었는데 테일램프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것도 한번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안쪽에서부터 또르르 또르르 이렇게 점등이 되는 방식이죠. 이 차가 어디로 움직이겠다,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다른 차량에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항상 A6를 볼 때마다 이런 조명 부분, 이런 헤드램프, 테일램프 부분이 늘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이 램프 부분의 디자인도 이전에는 조금 그냥 이렇게 찍찍 그어진 눈매 모양의 좀 심심한 느낌이었어요. 순해 보이는 그냥 좀 졸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가 앞 트임이 됐어요. 앞으로 눈이 조금 더 나왔고요. 그리고 뒤쪽에는 마치 섀도우 칠을 한 것처럼 램프부가 조금 더 단면이 넓어졌습니다. 그러면서 약간 모양새도 또 달라진 부분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부에 보시면 이 번호판 밑쪽으로 라인이 한 번 더 들어가는 부분, 이것도 이전에는 없었던 디테일이에요. 이번 A6 풀체인지에서 나온 변경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래쪽에 이 머플러 팁은 가짜예요. 요새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. 안정감을 주면서도 잘 달리겠다라는 인상을 뿜어내는 그런 디자인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실내에도 한번 타볼게요. 잠시만요. 어머, 여기 지금 안전벨트를 꼽는 곳에 불이 들어옵니다. 제
아무리 많은 신차를 봤어도 이런 디테일은 또 이번에 처음 보게 되네요.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약간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아우디 A6 풀체인지 모델 지금 실내에 앉아봤고요. 일단 착석감이 굉장히 좋아요. 아우디 제가 A6 전 세대 모델도 시승을 사실은 몇 번 해봤었어요. 개인적인 뭐 지인 차도 타보기도 하고 제가 운전도 해봤는데 착석감, 시트의 소재감, 그 소재감이 주는 편안함 같은 경우는 전 세대랑 동일하게 편안하고 또 안정감을 주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. 소나타의 뉴라이즈의 경운기가 살짝 떠올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계기판도 변화가 됐는데요. 12.3인치의 그런 계기판이라고 확인이 됩니다. 신차에서 참 발견하기 어려운 조형미가 보이는 새로운 대시보드입니다. 평평하고 일렬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서 스티치 라인의 형태가 또 돋보이는, 그래서 단정감을 주는 형태이고요. 아래쪽에 똑같이 일렬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공조기 부분이 쭉 길게 뻗어서 나와 있고, 마치 진짜 나무처럼 아주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우드 소재의 또 그런 대시보드 위쪽에 장식을 보실 수 있고,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. 정말 저 이런 모양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번 A6 풀체인지에서 만나보는 이 디스플레이, 사실상 네모난 디스플레이고 10.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거예요. 그닥 특별한 느낌은 들지 않는데, 이 좌우를 이루는, 좌우 차체를 끝까지 쭉 이어주는 긴 독특한 모양새가 이 차량의 실내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테크노 음악을 틀어놔야 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좀 역동적인 인상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게 보시면 운전자 중심으로 좀 앞으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운전자가 디스플레이를 조작하기 쉽도록 좀 인체 공학적으로 이런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눈에 띕니다.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딨지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 그냥 이렇게 터치를 한다고 조작이 되는 건 아니고요. 터치를 하면서 약간 눌러줘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람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고, 또 이렇게 제어 부분을 켜고 끌 수도 있고요. 근데 이게 일반 버튼이면 이렇게 누르는 느낌도 나고, 이거 내가 틀었구나 뭐 이런 느낌도 나고요. 또 온도를 조정할 때도 사실은 다이얼로 이렇게 한다거나 버튼으로 하는 게 더 직관적인 느낌은 있어요. 이게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새롭다는 느낌은 있는데, 힘을 막 줘야 되는데 또 터치이기도 하고, 그래서 약간 이 직관성이 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운전 중에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조작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또 이게 디스플레이 하부에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약간의 불편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추후 시승을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이게 불편한지 편한지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이 시동 버튼을 누르는 쪽, 이런 것들은 운전자와 아주 가까이에 밀접하게 다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감을 줄여놓은 것으로 보이고요. 이 기어 노브 모양이 또 완전히 변화를 했죠. 마치 그 스팅어에서 봤었던 듯한 좀 낮은 형태의 그런 기어 노브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 열면 나오고요. 좌우로 컵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, 이 수납 박스의 디테일도 추가가 되었는데, 이렇게 좌우에 스티치 라인이 아주 간결하게 단정하게 들어간 부분도 달라졌고, 또 이렇게 작지만 실버 장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도 눈에 띄네요. 그리고 이게 들었을 때 굉장히 묵직하게 열려요. 가볍게 열리지 않고 묵직하게 열리면서 뭔가 고급 차량, 고급 세단의 느낌을 또 심어주네요. 네, 안쪽에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는 그런 패드도 나와 있고요. 또 수납 공간은 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주 협소하긴 하네요. 근데 안쪽에 뭐 SD 카드도 넣을 수 있고요. 심 카드도 넣을 수 있고, USB 단자도 2개나 있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실용성은 또 살렸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.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빨간색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, 와,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 아래쪽에도 지금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그런 디테일이 눈에 띕니다.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진짜 실내는 거의 완전 다른 차 같아요. 2열에도 한번 앉아 볼게요. 2열은 약간 구형 그 A6를 탔었을 때의 느낌과 거의 흡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
하지만 전체적인 그 고급스러움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. 이런 우드 트림 부분 위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한번 쭉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요. 그 위에 이렇게 스티치 라인이 또 한 번 나와 있어서 아주 잘 다려진, 그리고 잘 바느질이 잘 된 고급 정장의 그런 가죽 부분들을 막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런 부분들은 아주 인상적이네요. 근데 이건 보이세요? 이 시트 뒤쪽에 이렇게 수납하는 부분이 이 그냥 그물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좀 아쉬워요. 이 차량의 실내의 고급감이 이전보다 아주 향상이 됐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좀 언밸런스하다 전체적인 실내의 느낌과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이 2열에서도 이렇게 공조 버튼 조작할 수 있는, 아까 보았던 이건 완전한 터치 형식이네요. 힘을 주지 않아도 터치를 가볍게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역시나 2열에도 안전벨트에 전부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이런 디테일은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짜잔! 자, 트렁크 부분도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네요. 오, 생각보다 트렁크가 안쪽에 굉장히 깊어요. 지금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 키가 163인데 지금 발이 시트에 닿지 않아요. 그거보다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, 이렇게 제가 앉아서도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다. 지금도 신발의 밑창 부분이 시트에 닿지 않거든요. 제 다리가 짧은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의 키 이제 163cm 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은 생각보다 깊고, 그리고 의외로 또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아래쪽에도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사실 뭔가를 넓게 수납하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근데 지금 이 시트가 폴딩이 가능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6대4로 폴딩이 되는 형식이에요. 이렇게 해주면 쭉 폴딩을 하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사이징이 되는 느낌이죠. 일단 가로 크기도 폭이 괜찮았기 때문에 골프백도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폴딩을 하게 되면 더 다양한 크기의 짐들을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단 이 트렁크의 높이는 그닥 높진 않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아주 높은 크기의 짐을 싣는 데는 약간의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. 이렇게 신형 아우디 A6 풀체인지 모델 살펴보셨습니다. 내외관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바뀐 부분을 설명드리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내외관 디자인을 제외하고 엔진,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에서는 이전 세대에 가져갔었던 라인업 상품성과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좀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해서 정말 엔진까지 싹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어서 약간의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. 하지만 요새 나오는 차량들이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엔진 라인업을 정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달라진 어떤 엔진이나 파워트레인 부분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우디 A6 직렬 4기통의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차량이었고요. 출력과 마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쟁 모델 대비했을 때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리니까 어떤 차량이 상품성이 더 좋은가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겠죠. 가격도 한번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.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5 시리즈와 E클래스를 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해봤어요. 다 7천만 원대부터 아예 시작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 점을 대비했을 때는 독일에서도 좀 한국 시장에 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지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 디젤 게이트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좀 이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또 주행을 해봐야지 어떤 또 이 달라진 실내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주행 성능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추후 또 기회가 된다면 시승기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또 구독 버튼도 꼭 챙겨가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 신차 소식들 또 빠르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안녕!